미국 경제의 여건을 보면은 경기가 좋고 또 코로나 연간 이후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높고 이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통화 정책은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5.5 거의 사상 높은 수준까지도 올라와 있는 거고, 미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그 달러의 패권 국가가 고금리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그보다 더 낮은 금리를 가져가서는 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달러인데 달러화의 그 보유하는 대가로서 높은 금리를 주면 다른 나라 국가들은 웬만큼 금리를 같이 올려주지 않고서는 자금에 이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만큼은 경제가 좋지 않아도 미국 때문에 높은 금리를 저마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절대 우리 경제만 생각하면 지금의 높은 금리를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높은 금리를 이제 유지시키는 거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미국보다 금리를 완전히 높게 가져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만큼 경기가 좋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미국은 현재 기준금리가 5.5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3.5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의 금리가 높다 보니 외환 시장이 불안하죠.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도 보게 되면 뭐 한때 1,400원을 막 넘보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원화의 약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원화의 약세가 결국 이제 수입 물가의 상승을 야기하니까 이게 또 이제 물가의 상승과 연결되고, 그리고 더해서 플러스 중동이 최근 몇 년 동안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또 특히나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에 또 전쟁이 있고 하니까 유가가 또 쓸데없이 또 불안하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악재가 중첩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그 시장에서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이 괴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물 경제 입장에서는 경기가 계속 안 좋은 상황인데 그거하고는 또 상관없이 주식시장이라든가 또 뭐 채권시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은 오히려 또 투자의 기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때 실물 경제하고 금융시장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꼭 이렇게 같이 가는 건 아니다. 요거를 먼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국의 산업 구조 자체가 수출 주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은 좀 내수 경제보다는 수출 쪽, 또 현재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미국이니까 미국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자산시장에 봤을 때도 한국 경제만 보면 좀 암울하긴 한데 어쨌든 미국이 잘 나가니까 약간의 콩고물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주가도 뭐 미국 주가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대충 2,700선이면은 뭐 그래도 조금 제법 올라와 있는 수준인 거고, 그리고 채권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려놨는데 현재 연준의 스탠스는 금리를 더 올리진 않고 이제 언제 내릴지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채권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는 않고 언젠가는 이제 떨어지는 쪽에 대한 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 입장에서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실물 경제의 암울함과는 좀 대비되어서 오히려 금융시장에서는 현금보다는 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가 지금은 더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